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만난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물어보고 답답하면 얘기해보고 또 할 말 있으면 마음껏 해보고 괴로운 게 있으면 하소연도 해보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두고 정말 허심타게 한번 얘기해보자. 부부지간에도 말 못할 얘기가 있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얘기 있고 친구에게도 말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를 해보자.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건 뭐 무슨 문제, 이건 무슨 문제, 이건 무슨 문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봅니다. 혹시 나는 개인 문제 물으러 왔는데 저 사람 왜 자꾸 사회 문제 묻느냐,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왜 저 사람만 계속 개인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밑에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가 가장 아프듯이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게 제일 크니까 다른 사람 질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저런 문제로 힘들어 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딴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면 자기가 질문을 바꿔버리면 어때요? 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강의 분위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연달아서 건강 문제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건강교실 비슷하게 되고 어떤 데 가면 불교 신자들이 와서 계속 불교 교리나 경전에 대해서 물어서 스님이 불교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이 종교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장소도 좁고 답답하니까 서두 빼고 바로 얘기를 진행해보죠. 스님 만나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말투 때문에 네.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편이나 자식들이 계속 팩팩거린다고 네. 저는 정말 고민인데 말을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근데 할수 본인의 지금 화기가 가득 차 있어요. 네.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곱게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불평불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나는 짜증나고 화나는 게 없어져야 그게 해결이 되지 노력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뭐가 그래 불만이야 세상에 대해서. 보는 것마다 다 불만인 것 같아. 예. 왜 그래? 그래 화가 날 차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더 들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자기도 죽을 지경이야. 예. 뭐가 불만이야? 모든 게 마음과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세상이 원래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딸이 그리고 머리 깎고 법대를 나왔는데 예. 딸이 예. 예. 지금 공무원 시험 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합격을 못했다. 예.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네. 우리 아버님은 아들이 내시고 어릴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면석이 하는 놈 한 놈도 없다고 늘 불평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면석이만 해도 시골에 살림에 많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굉장히 돼요. 근데 이거 하나같이 이게 오더니 하나는 중대했지, 하나는 외국에 가버렸지, 하나는 뭐 사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 있지 이래 놓으니까 이게 집안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도 아이고 저 집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 되겠다 이랬는데 잘 되기는커녕 있는 놈도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법무스님 훌륭하다 이럴지 몰라도 우리 아버님이 볼 때는 면석이봐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볼 때는 혼자 사니까 아이고 뭐 중이 한눈 안 팔고 잘한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볼 때는 아이고 저래 가지고 지 혼자 살다 죽으면 뭐가 되노. 풀도 씨가 남는데 그래도 장가 가서 애라도 낳아야지. 그래 가지고 몰래 널 어디 애 하나 낳고 내가 키워줄게.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한 세상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20살이 넘었거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뭐 출가를 하든 시집을 가든 뭐 취직이 되든 안 되든 신경을 끄는 게 제일 좋아요. 지 나름대로 살도록. 그래서 딸은 지금 20몇 살이에요? 여서요. 여섯. 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고 법대까지 나왔는데 자꾸 이런 생각하면 못 살아. 그래도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남편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야? 많습니다. 스님께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되게 미울 때 없는 게 낫지. 그래도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남편 술 먹는다고 막 아글아글 쓰더라도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 떡 누워있으면 술 안 먹고 똥을 좀 받아내는 게 나아요. 그냥 술 먹더라도 지가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술 먹더라도 지 발로 돌아다니는 게 낫고 바람 피운다고 아글아글 쓰더라도 그래도 지 몸뚱이 갖고 지가 돌아다니면 바람 피우는 게 낫지. 집에 누워가 똥을 좀 받아내는 거 때 되면 그게 낫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감사할 줄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얘기 다 들으면 좀 더 실컷 한번 해볼래요? 그냥 불평불만 한번 딱 드러내 볼래요? 하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혼자서 그래 끙끙대니까 예. 몸에 화기가 가득 차 있어. 예, 예. 저도 그걸 욕을 한번 실컷 해봐요. 대중들 있는 데서. 그럼 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 그냥 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절에도 다니고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기도하는데? 시험 취직하게 달라, 남편 뭐 착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를 좀 마음이 좀 가라앉게. 마음이 깔았는데 화가 가득한데 어떻게 마음이 깔았는지. 예, 예.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안 죽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 자기 계속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비명 행사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후회해.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편 건강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딴 건 일체 건강한 것 빼고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건강하기만 하면 이런 마음으로 딱 네. 기도를 해야 이제 자기 화도 빠지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는 게 힘드신가 봐.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렇게 절만 하면 아이고 부처님 남편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만 하면 집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이것도 불팡 저것도 불팡 막 이러니까 지금 몸에 화기도 많고 그러면 이제 몸에 건강도 안 좋고 자기 이제 건강 안 좋고 몸 좀 누워 있으면 자기만 손해요. 그리고 사람 주위 사람으로부터 성질도 없다는 소리만 듣고 그죠?
그런 소리 왜 들어요? 그냥 자꾸 절을 하면 입이 저절로 순하게 됩니다. 절을 많이 하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는 감사기도, 하나는 참회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뭐 달라 이런 복 비는 기도 하지 말고. 예. 다음. 네, 스님께 얘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에게 말실수를 해서 싸우고 화해했는데 싸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말할 것 같아 신경 쓰이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네. 조금 얌체다. 네. 자기 얌체다 이 말. 자기가 질문자가 지금 왜? 자기 남한테 돈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떼먹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친구한테 실수를 했죠.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면 비난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친구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든 두려워할 게 없잖아. 사람들이 너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 너 그럴 수가 있어. 아이 미안해.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돼.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기꺼이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사나이답게 내가 실수한 거 그래.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자세를 탁 가지면 걔한테 야, 그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비굴하게 안 굴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 뭐랄까 싶어 두려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얌체짓 하지 말고 얌체짓 하니 지금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런 거야. 내가 살다 보면 그래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했는 건 내가 과보를 받아야지. 그래 그 비난을 한다면 비난을 기꺼이 받아야지. 이렇게 좀 큰 마음을 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비굴하게 안 굴어도 되겠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할까 두려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또 이거 한 개만 했습니다. 더 안 해도 돼? 두 개라 그래도 써놨는데. 네, 그냥 한 개만 할게요. 예,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 제 말 알아들었어요? 네, 사나이답게 용감하게 그렇게 삽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님 반납에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사나이답게 살겠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 저는 작년에 우울증을 겪었었는데요. 이거 내고 요즘에는 스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즐겁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긍정적이고 담대해졌다는 말도 많이 듣고 많이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도 들어서 진짜 제가 이렇게 된 데까지는 스님 말씀의 덕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리는 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저에게 좀 가끔씩 찾아오는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좀 마음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거에 비해서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상대편이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말을 먹거나 아니면 더듬거나 그래서 되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직업이 학원 강사라서 그 말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좀 좌절감도 느낄 때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해야겠다는 일들이 있을 때 제 몸이 잘 안 따라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런 우울증 같은 것도 그렇고 제 고민 같은 것도 제 이런 좀 다급한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임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이 생각은 바꾸기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생각 바꾸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마음 바꾸기보다는 어떻다?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치를만 똑바로 이해하면 아니네 그래 이래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이 마음이란 건 뭐냐? 오래된 습관이 쌓여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래된 살아온 습관이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마음작용이에요. 그 습관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럼 몸이 그러니까 어떤 바뀌어요. 사람이 나한테 비판을 해요. 머리로 생각해 보면 나 잘 때려가는 소리예요. 근데 마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이게 나 잘 때라는 소리다 하고 생각해도 이건 기분이 나빠요. 왜? 이 우리의 오랜 습관은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판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이미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야 해도 어때요? 마음이 잘 안 따라줘요. 음식 맛도 그래요. 입에 쓰면 뭐하고? 약이고 몸에 좋고 입에 달면 독이다 몸에 나쁘다 이러죠. 그래도 입에 달면 역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입에 쓰면 기분이 안 좋다. 입에 달면 더 먹고 싶고 입에 쓰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때요? 먹기가 싫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이치를 금방 이렇게 아는데 이 마음은 이렇게 잘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이 습관에 뭉쳐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자는 어릴 때 네.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키우고 할 때 그때 엄마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네. 안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랐어요. 아, 그래서 자기도 이 마음이 좀 근본적으로 네. 항상 좀 불안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예. 생활 기복도 그래서 심하고. 이걸 막 노력하는 게 잘 안 돼요. 옛날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네. 그럼 나는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알면 이거는 바깥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상황 때문에 밤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이 안 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원래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이걸 모르고 상대를 탓하면 더 불안정해지고 이걸 알고 불안정한 자기를 내려다보면 성찰을 하면 오히려 불안정이 가라앉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면 감정이 더 기복이 심해지고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불안정한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때 자칫 또 잘못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리 생겨먹었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향해서 또 시비를 하면 어때요? 더 불안정해진다. 그냥 이것을 인정하고 어때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치유돼 가는 과정을 걷게 된다. 이걸 고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오히려 불안정이 증폭돼 버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잡으려고 하면 도로 멀어지고 놔버리면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어머니께 감사 기도를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아이고 어머니 내 키운다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엄마 탓이니까 엄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나를 보면서 아이고 엄마가 내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힘든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면 오히려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정한 상태가 더 가라앉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절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뭐 결혼했어요? 아니요. 만약에 막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거나 막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안 돼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것이 병이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자기 감당이 안 돼요. 네. 이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심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응급치료를 해야 된다. 응급치료. 응급치료요? 응급치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네. 이렇게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일주일치 약을 사와서 먹는 게 좋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럴 때 대부분 제가 문제지 왜 내가 문제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약을 먹으면 저 사람이 문제인데 마치 누가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이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뭐 내가 무슨 정신병자라가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과민 이 마음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신경이 흥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은 응급치료에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돼요. 근데 정신질환의 대부분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간단한 건데 병원에 가면 되는데 안 갈라 그래,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가.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고생을 하는데 이게 저 남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란 말이냐 이걸 인정하는 것 같고 이래서 안 갈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이 저 남자 문제든 누구 문제든 내가 뭐 했다 지금 흥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치료로 응급처방으로 뭘 먹는다? 약을 먹는다. 아시겠어요? 네. 이 약이 뭐 부작용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정제예요. 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먹어서 약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졸립죠. 약간 좀 멍청해지는 것 같지만은 흥분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나아요. 훨씬 낫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 먹어야 된다? 급할 때. 나 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상비약처럼 가방에 이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해가 이게 흥분할 때 그리고 5월 달이나 네. 4, 5월 또는 9, 10월에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야 돼. 왜? 이 계절 변화에는 이게 작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크게 이렇게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늘 스님도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몸이 열이 나거나 하면 급할 때는 먹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늘 갖고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약 갖고 있다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그냥 밥 먹고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뭘 대단하다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뭐 한다? 넘겨주면 괜찮다 이 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제 수행 생활을 하는 거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하는 거 상대를 이해하기 연습도 자꾸 하고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행 프로그램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일상 관리를 하는 이게 치료예요 사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데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억지로라도 자꾸 기분을 좋게 갖는 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우울증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액땜한다 이런 말 있죠? 네. 길거리 가다 넘어지면 어때요? 털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 액땜하네 이 말은 사실은 넘어져가 다리 부러질 일인데 오늘 넘어지는 걸로 어때요? 액땜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상으로 살다 보면 뭐 목욕탕에 갔는데 뭐 더운 물이 안 나온다, 뭐 갔더니 문 닫아놨더라, 뭐 이런 조그만한 갖고도 어때요?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오늘 고추모종 내려고 날이 꾸르면 해가 비 올 거라고 방송 듣고 내려고 했더니 해가 나가지고 신경제를 낸다. 농약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 신경제를 낸다. 뭐 날씨 갖고도 그렇고 뭐 어떤 때는 막 버스 기다리는데 빨리 안 와도 어때요? 오늘 아침부터 그 인간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더니 재수가 없더니 이것도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억지로라도 어떻게 자꾸 물어본다. 긍정적으로 자꾸 보기 연습을 해야 돼. 아, 기분 좋다. 아, 커피 마셔서 좋다. 오늘 커피 안 마시니까 못 먹을 때는 안 마셔서 좋다. 이렇게 항상 자기의 조건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우울한 것이 덜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너무 골똘하게 생각해. 지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면 이제 큰 늪에 빠지듯이 빠져 못 나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딱 보고 내가 한쪽으로 빠져드네 이런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뭐 산책을 하든지 고개를 흔들든지 목욕을 하든지 텔레비를 틀어놓고 무슨 뉴스를 듣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군데 이렇게 어떤 생각에 쭉 빠져들어가면 그걸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우울증이랑 이 늪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만 보니 내 같은 인간이가 살아봐야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뭐 밥만 축내고 뭐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뭐 부모한테 괜히 집만 대고 이런 생각을 이제 빠져들어가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간다. 결론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보면 막 확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 뛰어내려버리면 이제 난리가 생기는. 그 죽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된다. 그냥 뭐 죽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 없다. 세상에 집만 된다. 나 같은 건 없는 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할 때 호랑이가 탁 나타났다 그러면 엄마야! 하는 동안 이게 놔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자살한다고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에 목 매달아 놓고 목 걸다가 호랑이 나타나면 사람 살리라고 도망온다. 그 왜 죽겠다 해놓고 저러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죽겠다는 것은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똥 하는 순간에 그 빠져들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의식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방향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저기 죽는다 해놓고 죽지도 안 하고 이렇게 죽는 게 뭐 죽는다고 그렇게 각오했는데 호랑이가 뭐가 겁나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어떤 생명체도 죽고 싶다. 이건 병에 속하지 정상적인 데서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생명의 원리지 죽고 싶다는 것은 병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 이 정신이 작용이 잘못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안 죽은 의사가 뭐 죽고 싶어가지고 독립운동했어요? 아니지. 그건 죽기 싫지만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했다. 이건 죽고 싶은 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데서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처럼 마이크 들고 이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상태가 좀 양호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상태가 양호하다. 그래서 마이크 들고 질문하는 사람 대부분 치료가 돼요. 왜? 이미 마이크 들고 말할 때 이미 이 사람은 치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에도 바로 가능성이 있어요. 왜? 법문 듣는 거는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병이 깊어지는 사람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누가 권해도 안 들어요. 병원 안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법문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스님 법문이나 좀 듣지 그러면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보고 법문 들으라고 하냐. 이렇게 이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흥분이 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흥분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가라앉히려면 이제 육체적인 노력은 호흡을 좀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그 호흡으로 일단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불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는 중에도 오직 관할 때는 관, 세할 때는 세, 음할 때는 보할 때는 보, 살할 때는 살에만 딱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불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관을 한다면, 즉 호흡관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코끝에 딱 집중을 해서 숨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줄 알고 숨이 나올 때는 나오는 줄 아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이 가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가쁘면 가쁜 대로 숨이 가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거칠게 들어가면 거칠게 들어가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거칠게 나오면 거칠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림. 다만 알아차림만 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뜻에서 하고 나쁜 마음도 가지지 않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소위 존이라고 욕 많이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스님도 사는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난 생에 이 살생의 업이 있습니다. 살생의 업이 있으면 단명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존이라고 욕 얻어먹어요. 존이라고 욕 얻어먹는 거는 단명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욕 안 얻어먹고 죽는 게 낫냐? 욕 얻어먹고 사는 게 낫냐? 나 같으면 욕 얻어먹고 사는 게 낫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첫째, 봉사도 많이 하고 둘째,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러고도 욕을 얻어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건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강경 읽으면 무량한 복이 있다. 근데 건강경 읽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하는 일이 안 되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앞에 한량없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과거 생애까지 다 따져서 볼 때 지난 생에 지은 그 죄업으로 보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 건강경 읽은 공덕으로 어때요? 그런 경제적인 좀 손실, 그런 비난 이런 걸로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면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비난을 그런 어려움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대. 그럼 그 어려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도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닫게 돼. 재앙이 복인 줄을 깨달아버리면 세상에 들어올 게 없어져. 근데 우리는 어떠냐? 자기가 지어서 받아야 할 재앙. 소위 말하면 남에게 빚을 내가 쓰고 빚 갚아라 그러면 그거 안 갚으려고 그래.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 빌면서 저거 제발 좀 나 안 받게 해주세요 이래. 또 자기는 복도 안 지어놓고 또 부처님한테 가가 복은 다 나한테 오라 그래. 부처님이 자비스러우니까 봐주지 나같이 좀 성질이 있으면 그냥 팍 그냥 복 달라면 재앙을 팍 줘버리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심보가 더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어려움이 닥칠 때 기꺼이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미루려 그래. 빚 받으러 오면 자꾸 안 주고 날짜를 미루고 그럼 빚만 자꾸 늘어.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빨리 갚아버리려 그래. 그러니까 수행을 좀 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생에 지은 재앙이 있으면 빨리빨리 얻느라 빨리 갚아보고 치우자.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재앙이 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래도 능력이 되니까 이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치여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지만 이젠 괜찮잖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야 돼. 그리고 이런 재앙이 싫으면 다시는 이런 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너무 안이하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야. 너무 편하게 살아서 온갖 걱정이 있는 거. 나처럼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압박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어지간한 일이 생겨도 어때요? 견디는 힘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만 살아놓으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난리야. 그냥 죽는다고. 한 20일 단식해봐. 뭐 한 하루 이틀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흘 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끼도 못 굶어본 사람, 한 끼 죽으면 뭐 눈이 뭐 안 보이고 뭐 어지럽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인도에 살면 오토릭사, 오토바이에 그 니아까 달아놓은 것 같은 그 오토릭사에 막 15명씩 이래 타고 다니면 버스 좀 비잡다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도로 좋겠다, 차 좋겠다. 그럼 한 명 더 타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요, 뭐 한 2시간 타는 거, 이 좋은 고속도로에, 이 좋은 차에 뭐 한 2시간 조금 자리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당에 보내놔도 또 난리법석이에요. 응? 이게 무슨 천당이고 이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도 좋아해. 죽는 줄 알았더니 살만하네 이러면서. 아이고 지옥 가면 죽는 줄 알았더니 뭐 그래도 살만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탁 믿고 부처님을 믿고 막 진짜 은기 있게 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필요한 거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용맹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을 키우는 거니까. 또 다른 한쪽은 어떠냐? 탁 놔버리는 게 필요해요. 뭐든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인생살이 너무너무 고단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다 사귈 수 있고 그럼 이 말썽나.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교만해지고 사치해지고 방만해지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이 전략에서 사는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되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만하게라도 안 죽고 사니 응? 뭐 망했니 어쩌니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래도 빨가벗고 나왔잖아. 옷도 입고 왔고 그래도 버스 타고 왔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가보면 집 있을 거고 살만한 거예요. 지구상에 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30억이 넘어요. 등수를 매기면 밑에서부터 30억 번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에너지가 늘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늘 안 된다. 나는 왜 이러노? 이렇게 하면 매사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럼 건강도 안 좋고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편으로부터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쭉 이래가지고. 그래서 누구 같이 하려고도 안 그래. 왜? 관상을 탁 보니까 저거하고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런 걸 이용해요.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뭐 항상 된다 그러지 안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그 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는 제가 뭐 의견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뭐 상대방이 너무 화를 내거나 이제 저를 좀 몰아붙이면 저도 모르게 좀 머릿속이 하얘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상대한테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되돌아서서 제대로 말 못했다는 후회도 생기고 그런 사람 하고 좀 갈등 상황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불편함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통해서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 저도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막 화를 내가면 나한테 욕을 하고 이러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어버버버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그거를 지나놓고 그때만 요 말을 탁 해가지고 막 탁 받아쳐줄 걸 이제 그런 생각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너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 좀 나도 기분이 언짢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지금처럼 머리가 하얘지면 그냥 듣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말을 탁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그것이 문제야. 그것 때문에 지금 후회가 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을 탁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말이 생각나면 해주고 말이 생각 안 나면 안 해주고 그건 지나놓고 그때 해줄 걸 요게 문제라는 거야. 앞에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뭐 지금 흘러가 버렸는데 지금부터가 그때 그랬으면 됐는데 그때 바보같이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란. 그건 이미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야. 늘 우리는 이렇게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가 버린 거는 이미 없는 거다. 만약에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좀 아쉽다면 다음에는 제대로 대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을 농구 골 때 탁 던졌는데 안 들어갔다. 요래 던졌으면 들어갈 걸, 저래 던지면 들어갈 걸, 그걸 내가 못해가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공을 받아가 다음에 던질 때 그것이 필요하지. 지나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또 던졌는데 또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건 버리고 새로 던질 때 유의하고 또 지나가버리면 또 그만이고 또 새로 던질 때 유의해야 된다. 자기는 지금 지나가버린 걸 자꾸 붙들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랬어. 들어가서 내가 탁 받아쳐서 지나갔든 안 받아쳐서 지나갔든 즉 어젯밤에 꿈이 뭐 악몽을 꿨든 선몽을 꿨든 눈 뜨면 그건 다 똑같아. 눈을 떠버리면 이미 그게 뭐 좋은 꿈 꿔도 헛거고 나쁜 꿈 꿔도 헛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그럼 지금 뭐라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다만 다음에 할 때 이런 거는 좀 유의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돼. 후회를 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딱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또 못 해주면 또 지나갔어. 그러면 다음에 또 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해주나 안 해주나 지나놓고 보니 사실 여러 번 경험하면 별 차이가 없어. 딱 그때 기분이지 하면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별거 아니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너무 연연하지 말자.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정신 딱 차리고 해주느냐, 어떻게 하면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마음이 편하냐. 상대가 화를 내는데 자기가 뭐 마음이 편한 경지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또 뭐라나 또 학대하게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지나버린다. 아이고, 지나버린 거 또 붙들고 있네. 이렇게. 차간 데에 손드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하지. 이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지나간 거를 되뇌이는 거, 그걸 스탑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상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려면 자꾸 연습을 하면 돼. 이제 상대가 뭐라 그러면, 아, 내가 이럴 때 머리가 하얘지지. 이럴 때 내가 덩달아가 끌려가지. 아, 이번에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안 되네. 다음에 또 새로운 상황이 되면 또 연습 한번 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되나 안 되나를 연습의 과제를 삼아 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버리고 다음에는 돼야지.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별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뭐 어떤 탁 도깨비 방망이 같이 머리 때리 뿌리면 탁 해결되는 거, 그런 걸 원하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음 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커오면서도 마음 나누지 못하고 살다 보니 너무 외롭습니다. 바뀌고 싶어 노력도 해보았지만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나누기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니까 마음 나누기라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게 마음 나누기가 아니에요. 내가 답답하면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이러면 되고, 내가 슬프면 저는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이러면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지 마. 머리로 생각해가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스님 법문 듣고 마음 나누기를 한다 하면 스님 법문 들었을 때 일어난 마음, 법문을 듣기 답답하다 하면 저는 스님 오늘은 답답했습니다. 또는 시원했으면 저는 오늘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저는 오늘 기뻤습니다. 슬펐으면 저는 오늘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뭘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한번 봐요. 자기가 잘난 사람인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현실의 자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자기는 잘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만큼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이 목구멍에 여기 딱 걸리가 밖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답답하면 답답하다, 시원하면 시원하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요 법회 끝나고 이따가도 내 얘기 듣고 자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를 제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네, 제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때 자기 상태를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 듣고 마음이 어떻냐고. 답답한지 시원한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봐요.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면이 그래. 스님 법문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뭘 지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좋아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내가 막 뭘 말하려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나 또는 선생님이 그만해! 이렇게 야단을 쳐서 말문이 막혔다 그래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막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목에 딱 무슨 뼈가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서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아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아?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엄격한 게 어린 나한테는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 절을 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참 사랑했는데 내가 어려서 그걸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그거를 몰랐어. 이 방식이 다르니까 나는 그걸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사랑 방식이 좀 틀렸죠. 우리가 난 널 사랑해 하고 하지만 상대편은 성추행이 될 때가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잘 키우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처가 생긴 거니까 아버지한테 오히려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기 듣고 자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네. 저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어떤 건 아니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다 이해를 하고 저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키워주신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이게 습관이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표현을 안 하는 것도 너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인 듯 했었거든요. 노력도 많이 하고 아침에 108배 할 때 아버지한테 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몰랐어 어린애니까 사랑하는 게 나한테는 두려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워했다면 두려워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의식 세계를 바꾸는 거고 무의식 세계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하는 연습 마음 나누기 연습하라는 거는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걸 뭐 해라 이렇게 좀 새로운 습관으로 말하는 습관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꾸 해보는 거야. 안 된다고 이 손을 다쳐가지고 이거 못 움직인다고 그냥 계속 놔놔야 돼요. 아파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파서 계속 움직여야지. 그래야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재활치료. 그런 것처럼 계속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이렇게 나누게 할 때 한마디 길게 하려고 그러지 막 한마디만 자꾸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진다. 잘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